안녕하세요. 63차 한림 라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긴 추석 연휴였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저희가 원래 섭외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여의치가 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이렇게 강사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었고, 제가 미리 좀 봤었습니다. 황 교수님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서울관광재단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번 하셨었는데 내용이 워낙에 좋았어갖고 언젠가 한번 좀 이렇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서 오늘 황 교수님께 제가 따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주최자들의 영역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PCO 중심으로 성장했던 산업에 있어서 좀 더 국내 행사를 많이 만들고 좀 더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AMC 서비스 내지는 코어 PCO를 좀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 교수님이 너무 좋은 그 자료와 함께 그 강의를 해주셨어갖고 그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인공 교수님을 우선 모셨습니다. 황 교수님 먼저 인사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코어피쇼하고 AMC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AMC 회사가 PCO만큼 전 세계에 많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황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조사하신 내용과 그런 내용을 좀 우선 먼저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내용이 보이죠, 그죠? 예, 네, 잘 보입니다. 잠깐만요. 슬라이드 좀 들어가서. 예, 제가 오늘 내용을 지금 우리가 협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협회 중에서 코아피시하고 AMC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기왕에 특히 AMC까지 협회 역할을 많은 우리 컨벤션 오거나이저 대신 주는 그런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종의 민관과 어떤 정부의 제3의 영역인 우리 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협단체의 역할, 뭐,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 우리가,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국내 전시나 컨벤션 많이 산업이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법률적, 제도적으로 많이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고 또 코로나 이런 데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좀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협회의 역할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우리 ESG 또는 메타버스와 같이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또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대부분 이런 환경 변화에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많이 적응을 하지만은 주로 우리의 많은 상대인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데 대한 적응이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 역할이 또다시 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협회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는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뭐 평소에 어떤 지역 단위, 어떤 커뮤니티 단위의 의견을 뭐 우리가 분출한다든지 또 조절하는 역할요. 그래서 크게 우리 협회의 가치는 매번 하는 얘기인데 어떤 학습, 그다음에 지식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커뮤니티 친목, 그다음에 애드보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아프리카에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는 이 회원과 또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의 조직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협회의 종류는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업종별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전문가 단체, 그 다음에 자선 단체,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업종별 단체,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하고 전문가 단체가 주로 핵심이 되겠고요. 자선 단체는 조금 영역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요 네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은 앞에 소개를 드렸죠. 러닝, 날리지, 커뮤니티, 애드보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협회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2018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민법상의 허가를 받는 이제 그야말로 이게 이제 순수한 협회겠죠. 비영리 법인이 약 한 2만 개 이상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비영리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행안부나 또는 지자체 등록한 게 한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한 3만 개 좀 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협회 활동의 주된 대상은 저는 이쪽에 왼편에 있는 한 2만 1,000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 등록한 게 11,000개이고요. 지자체 등록이 한 10,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 물론 이 외에도 공익법인 또 지정기부금 단체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약 한 2만 개 정도의 비영리 민법에 의한 허가 단체입니다. 협회 시장의 특성은 뭐 다들 회원과의 접촉, 그 다음에 산업 동향이나 트렌드 이해, 그 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또 뭐 해외와의 접촉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회가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협회 행사의 성공 요소는 산업적 요소가 있고 또 협회 나름대로 핵심 역량이 있고요. 또 협회가 특히 주최자와 어떤 대행사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협회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역할이 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협회가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그냥 우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 할까, 또는 어떤, 뭐랄까요, 갈등의 조성 역할, 뭐 이런 정도 역할이라면,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한,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키메스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 97년, 98년 IMF 위기 때 이 키메스가 우리나라 의료 당시 상당히 좀 초창기였던 의료기기 산업의 국산화 촉진 또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단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올해도 키메스가 개최가 되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키메스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키메스란 전시회가 물론 우리 그 주최자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 한 10개 이상의 의료기기 관련한 단체들이 같이 코워크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 산업의 애드보커시 역할을 잘하고 있고 뭔가 어떤 협회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좀 보여준 그런 케이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협회 소개를 좀 했는데요. 자, 코아피시오는 AMC의 등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협회나 우리 학회 이런 협단체의 어떤 환경이 상당히 많이 좀 변화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협회나 학회에 주로 활동을 많이 좀 이렇게 스포트를 했던 우리 PCO가 행사가 계속되면서 어떤 전문 노하우를 습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순히 행사를 대행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많이 탈피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획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또 글로벌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면서 협회학계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협회 입장에서도 디지털화 돼야 되고 또 온라인화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사의 주최자와 또 PC와 역할 분담죠. 또 심지어 리스크 쉐어링 또 할 수 있다면 같이 투자를 같이 유도한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존의 로컬 PCO가 코어 PC로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AMC로 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어페이션의 AMC는 사실 우리 협회나 학회의 어떤 존재감이랄지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그죠? 이 코어페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그 협회의 행사의 발전은 물론이고 협회 그 자체의 발전 또 나아가서 협회의 존재감 입증에 대단히 기여를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협회 운영 자체를 책임지는 AMC, 어소시에이션 매니지 컴퍼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함으로써 정말로 협회 역할을, 협회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 협단체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게 좀 잠깐 AS에서 얘기한 미국의 대표적인 협단체 전문 기구인
AS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을 해서 뭐 GDP 기여나 또는 어떤 그 조세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C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AMC가 이제 지금 CA라는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Certified Executive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기존의 우리 컨벤션 쪽에 CMP라든지 또는 CMM이나 아니면 우리 전시 쪽에 CM을 능가하는 상당히 그 뭐랄까요 자격증이 가치 있는 자격증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아시아 유일의 자격증 소유자가 우리 지금 그 사무총장이신 우리 조지 사무총의 유일한 어떤 자격증 소유자였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에서도 자격증 생겼고요. 올해 2021년에 그 올해 합격자 수 발표한 걸 보니까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도 또 몇 명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이 CA 자격증 소유자가 이제 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회나 학회 운영의 전문 어떤 영역인 CA가 어쩌면 앞으로 상당히 역할을 할 것 같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 AMC에서 이 CA 역할 또 AMC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같이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지금 현재 그 통계로 CA가 전 세계적으로 4,6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올해 131명 자격증 취득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호주, 뉴질랜드 5명이 이제 그 취득을 했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단체가 ASA인데요. 이 ASA가 모토는 그겁니다. Power of A라 해서 Power of Association이죠. 그래서 항상 3A인데요. Associate Advance America입니다.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협회 단체가 미국의 레벨을 높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회원 숫자라든지 지금 이제 약간 기구는 7,400개이고 지금 설립된 지 한 약 100년 정도 되는 아주 막강한 단체이죠.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제2회 협회의 날 했을 때도 ASA의 대표자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식품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려운 지금 식품이나 이런 쪽 업체들의 그 뭡니까 새로운 인력 그 뭡니까 구인이 대단히 어려운데 미국 식품협회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대요. 이제 그런 거 작년에도 많은 ASA 측면에서 우리 협회나 또는 이런 단체들의 그 코로나 사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인가. 뭐 심지어는 그 당뇨병에 진짜 필요한 그런 인슐린을 어떻게 여하이 제때 보급할 것인가, 그죠? 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들 지금 현재 어린이한테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또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노력으로 이 코로나 극복에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그레이트 아이리스 컨퍼런스로 해서 ASA가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특히 우리 아시아권의 행사를 2017, 18 양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사진을 좀 붙여봤습니다. 간단한 이론적 배경인데요. 우리 경영학 측면에서 에이전시 이론이라고 대리인 이론이라고 그래서 주체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주체자와 대리인은 이 정보 불균형 상태이죠. 실제 에이전시가 프린시플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 에이시메트리 하에서 프린시플과 에이전트 간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노력인데요. 뭐 역선택이나 어떤 도덕적 해이 정도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하는 방법은 커미트먼트나 또는 어떤 팽판 메커니즘이나 어떤 관계의 지속도 이런 걸 통해서 암묵적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프린스의 딜레마, 그죠? 어떤 경쟁자 게임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커미트먼트나 또는 어떤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죠? 그래서 게임을 반복 게임, 그죠? 그러니까 1회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복될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최적의 제한을 도출할 수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제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코어 PCO나 AMC가 중요한 게 어떤 우리 행사를 1년, 그죠? 년 단위가 아니고 단연 계약을 하고 단연간 했을 경우에 그 주최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훨씬 더 바람직하게 변화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연 계약을 통해서 이런 정보의 주체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상당히 바람직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코어 PC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잠깐 봤고요.
국내외 코아피시 AMC 현황을 잠깐 한번 보면요. 미국은 지금 상당히 이런 쪽의 역할이 상당히 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미국의 AMC 대표자 스미스 버클리입니다. 그렇죠? 한 100개 정도의 협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유럽은 MCI 같은 회사가 세계적으로 협회 대상으로 AMC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왔던 세계 로타리 총회나 또 변호사 이런 것들도 대부분 코아피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작년에 갔던 행사도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코아피시오나 어떤 AMC 역할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2020년 초에 갔던 호주의 AIME 행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최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아피시오가 같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톡투 미디어 앤 이벤트사라고 이 회사가 코아피시 역할을 하고 또 컨텐츠의 기획은 PCM에게 전담을 해서 상당히 제가 직접 이 행사가 참 훌륭하게 개최된 걸 봤는데요. 그래서 멜버른 컨벤션 뷰로랑 같이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코아피시와 역할 또 앞으로 AMC 역할 이런 것도 좀 제가 짐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미국의 AMC인데요. 제가 이 통계, 어소시에이션 나오 이런 데서 이제 발표된 걸 보니까, 주요 AMC 운영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미스 버클린이 있고요. MCI 그룹이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AMC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AMC 활동이 특히 협회에서는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리 아시아권은 싱가포르 활동 일부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MC의 협회 고객 수가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만 제가 예시를 해봤습니다. 스미스 버클린과 MCI 그룹의 예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버클린과 MCI. 그래서 스미스 버클린은 주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MCI는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미스 버클린은 AMC 업무에 특화되어 있고요. 반면에 MCI 그룹은 AMC뿐만 아니고 코아 PCO, 뭐 DMC, 마이스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한번 봤고요. 이것은 주로 우리 협회에 관련한 활동이랄지 통계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 Association Now라는 잡지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AMC 뉴스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특히 우리 AMC나 협회 활동에 대해서 좋은 자료, 좋은 통계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그렇죠? 국내는 지금 현재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아 PCO는 뭐 이렇게 맹시적이진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코아 PCO 역할을 하는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지식 포럼 같은 경우에 매일경제죠. 여기도 우리 국내 아주 유수의 PCO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GBCC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도 또 세계 인터벤션 학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어떤 협회나 학회 행사를 특정 PCO나 특정 그 대행사가 지속적으로 단연 계약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정부에서도 K 컨벤션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독자적인 컨벤션을 개발해서 우리 국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PCO 역할도 강화시키고 또 글로벌화 시킨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막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국내 AMC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조은태 총장께서 뭐 미용사 협회인가요? 거기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는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최 측의 아직 인식의 부족,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저는 새로이 생기는 어떤 뭐랄까요 젊은 어떤 협회들이랄지 그렇죠 최근에 IT 부분이나 이런 새로운 영역의 협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충분히 코아 PCO뿐만 아니고 AMC 역할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이스 업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갖추고 그걸 어필해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아 PC는 물론이고 AMC의 역할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유심히 제가 앞에 키메스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직은 우리 국내 많은 협회들이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제약이랄지 아직은
뭐 역할이나 이런 부분 좀 미약합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전시 쪽에서 우리 산업자원부와 그다음에 코타라가 중심이 되어서 10개 협회를 선발을 해서 여기에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일종의 디지털 트윈으로 이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업종별 주요 단체죠. 예를 들면 뭐 한국전자전이랄지, 아니면 뭐 술모터쇼도 마찬가지고, 로버월드도 마찬가지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종의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시도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산업도 같이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협회 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014년에 한국협탄제 전문가협회 KSA를 설립을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정말로 그 뭐랄까요, 지금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조금은 미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그 고향 컨벤션 뷰로 우리 고향 그 시에서 2019년부터 한국협회의 날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올해가 3회째입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협단체에 우리 현안을 토의한다든지, 또 정말 우리 협회인끼리의 정말 솔직한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 방향, 또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또 나아가서 우리 국내 협회의 어떤 글로벌화 이런 걸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서 한국협단체 전문가 협회의 주요 사업 내용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래는 저희들이 8월 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3회 1, 2회 그죠, 제3회 협회의 날 행사를 오늘 10월 28일 날 고향의 손옥함 호텔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회 행사 이후에 우리 협단체의 어떤 역할 정립, 새로운 사업 발굴, 활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걸 통해서 협회끼리의 토의, 그죠? 또 저희들의 어젠다 도출,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존재의 의의, 이런 것들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우수 협회상 시상 같은 걸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협회인의 어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저희 KSA와 한국경영신문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MCI 코리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2의 협회의 날 행사, 뭐 우리 작년에 했던 행사 간략하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봤고요. 그때 주로 기조연설 저도 한번 같이 좀 보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7개 어떤 그 어젠다 세팅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협회, 그 다음에 코어피쇼 AMC, 그 다음에 우리 협회의 날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코어피쇼나 AMC 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기업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서 전문 경영의 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획기적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협회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협회 소유자와 협회를 운영하는, 다시 하면 협회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새로운 역할을 우리가 정말로 전문 경영의 역할을 코어피시오나 또는 AMC가 함으로써 저는 게임 체인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을 좀 더 해소하고, 또 우리 많은 각 부문별 협회 회원사겠죠, 그죠? 회원사들의 어떤 애드보커스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됨으로써 좀 더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협회의 어떤 코아피션 AMC 역할이 강조된다면 지금까지의 단순히 행사로 인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우리 회원들의 ESG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협단체 운영의 사회문화적 가치, 그렇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히 대부분의 회원사인 중소업체, 그죠? 중소회원사의 ESG의 어떤 창출비에 이런 것들도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예가 협회나 단체에 의해서 제대로 행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하고, 또 세계적인 어젠다 세팅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다보스 포럼과 모바일 웨더 컨그레스 케이스입니다. 이 모바일 웨더 컨그레스가 제가 국제 회의 같은 데 가보면요, 컨벤션에서 종합 마이스로 발전한 케이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예를 우리도 좀 쫓아서 우리가 코아피션의 AMC 활동을 통해서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8월 27일 날은 이제 서울관광재단 교육 프로그램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참가자들이 주로 했던 얘기들을 그냥 제가 잠깐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로 제일 문제가 우리 지금 이제 공공자들의 경우에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에 협회 체제가 바뀌면서 협회 운영이 막 흔들린다. 그 다음에 협회랑 PCO 간 역할 분담이 참 어렵다. 그 다음에 협회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겠다. 다양하니까, 그죠? 그게 뭐 세무든 노무든 사업이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협회 활동에 대한 애착이 더 좀 필요하고, 협회 조직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죠? 협회 특유의 어떤 아이디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고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협회가 글로벌 역량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야만이 좀 더 어떤 그 국제적인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PCO 조직 운영에 좀 개방적이고 좀 오픈 시스템 필요하고, 특히 우리 AM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컨벤션 역량하고 좀 다르게 협회의 어떤 전략, 그렇죠? 법규 또는 어떤 스트래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 커뮤니티 뷰로가 했던 지난번 GDSM에서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필요하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PCO는 단순히 행사를 잘하는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행사의 가치, 행사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입증해야 되고 그걸 제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행사 지표, 관련 지표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행사의 레거시로 남겨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행사의 레거시가 CSR이나 또는 UN SDG 같은 거죠. 이런 어떤 지금의 이제 지속 가능성 기준, 그죠? 이게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노력은 협회뿐만, 주최자뿐만 아니고 PCO, 지역사회, 지역주민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제가 좀 밑에다 좀 자세히 좀 적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전 세계에 뭐 지역 단위든 아니면 그 어떤 협회나 학회 단위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ESG든 아니면 지속 가능성 노력이 훨씬 더 좀 강조되고 있고, 특히 단순 임팩트가 아니고 어떤 중장기적인 우리 그 각종 행사의 레거시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 정립할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쭉 강의를 들으면서 좀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언 사항입니다. 저는 협회의 가치나 활동 중요성에 대해서 이 인식을 좀 전환시킬 좀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협회의 날 행사를 우리가 언론사랑 같이 하고 계속 같이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어떤 영역에 대한 조사 연구나 이런 발표 기회가 좀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뭔가, 그 다음에 협회의 지금 현재 현황이 뭔가, 그렇죠?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사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는 자영업자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는 지금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작년도 그러하고요. 지금 제가 느낌은 지금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 어떤 성과 평가, 앞에서 얘기했던 레거시랄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발, 퍼포먼스 인덱스랄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게 좀 필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와 우리 전문 기획사의 협력 구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협회와 우리 대행사의 역할 정립,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단연 계약 체결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제네바의 그 유엔 조달협정 때문에 한번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갔더니 조달청의 과장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 시스템을 바꾸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예를 보더라도 단연계약체가 대단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협회학회의 국제대 리더십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 협회 글로벌한 목록이고 그에 수반되어서 우리 국내 대행사 기획사의 글로벌 역량도 같이 발휘될 것이다. 저는 지금 우리 일반 기업들의 글로벌화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책도 글로벌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협회 학회도 빨리 글로벌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회 학회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그런 아주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지금 특히나 최근에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협회가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행사 뿐만 아니고 그 도시랄지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 같이 도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행사 제대로 육성이 된다. 그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협회나 학회가 코아피쇼 AMC가 되면서 적법한 그 로비 권한이죠. 애드보커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역할이 좀 주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한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법률적인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추석 동안에 본 책 중에서 그 제가 강의를 들은 친구인데 조용민이라고요. 구글 코리아에 그 꽁지머리 하고 있는 뭐 아주 독특한 친구인데요. 그 언바운드라는 책을 냈더라. 거기 보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키워드죠. 그죠? 그러니까 비영리, 그죠? 남을 돕겠다는 이런 것들이 더 참 중요한 시점인데 저는 우리 협회 단체의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발표를 끝내면서 우리가 Q&A 시간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약된 내용으로 쫙 발표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같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교수님, 그러면 이제 코어 PCO하고 AMC에 대해서 예, 사실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일반 PCO가 행사를 해주는 거하고 코어 예, PCO가 행사를 해주는 거하고 예, 주최자한테는 어떤 게 다르고 그 예. PCO 입장에서는 어떤 뭐 수익이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게 다른지 그거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예, 예, 예. 그 코어 PCO라는 우리가 보통 PCO라는 거는 매년 이제 행사를 수임하는 그런 체제라면 코어 PCO는 협회나 학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주인의식, 오너십을 갖고 그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1년 단위가 아니고 적어도 뭐 3년, 적어도 한 5년 단위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행사를 계속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회원의 증대, 그다음에 수익의 창출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협회의 발전도 같이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보면 대부분 코앞이시고 다 있습니다. 뭐 암학회든 당뇨병학회든 저 앞에도 로타리 총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행사는 코앞이시고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코앞이시고요. 이제 AMC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협회는 실제로 협회 오너라 그럴까요? 협회 실제로는 예를 들면 만약 의학회를 생각하면 의학회의 주된 오너는 의사분들이죠. 근데 의사분들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뭐 무슨 뭐 학회를 오거내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예 오너십은 의사분들이 같이 갖고 있지만은 그 협회의 운영, 그렇죠? 뭐 총회를 한다, 이사회를 한다, 뭐 액티비티 개발한다. 그거는 그 전문 기관에 또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그런 행사할 때, 자기들 와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협회의 운영 또는 협회 액티비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AMC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가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코엑스에 근무할 때 코엑스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APECC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아시아 퍼시픽 전시컨벤션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로 그 이제 우리 아시아 태평양권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엑스에 갔더니 그 사무국이 코엑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운영을 했죠. 사무국장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그 CEO가 우리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왜 APCC를 코엑스 코리아가 주구장창 너희들이 그 계속하냐? 회장사와 사무국을 하냐 왔는 어. 거예요. 혹시 우리 얘기를 했죠.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지금 그 사무국 회장사 해가지고 발전된 게 뭐 있나? 왜 연도 안 늘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 양말 다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말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VNU란 게 있다. VNU, 예, 지금도 베뉴, 있어. 베뉴 예, 매니지먼트 뭐 뭔가 예, 유니언인가 예, 있다. 여기에 맡기면 이 사람들이 선수다. 음. 그러면 우리 APC를 키운다. 그러면 회원도 늘어. 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우리가 할 말이 딱 막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아, 사장님하고 둘이 고민하다가 야,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한 거예요. 한 수십 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AMC에 넘긴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때부터 아, 알았고요. 또 코아 PCO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컨벤션 센터에 그 이제 컨벤션 센터 케이터링 사업을 하거든요. 케이터링 사업을 할 때 계약을 왜냐하면 케이터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키친에 관한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아마 코엑스도 5년 계약을 합니다. 5년을 해줘야 투자도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단년 계약을 해줘야 대행사로 들어온 업체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고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코아 PCO와 우리 그냥 PCO는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 좀 해. 저도 이제 제가 해외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받고 합니까. 다 어떤 사람은 여기 다 이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적인 번역이 체어맨도 회장이고 CEO도 회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예, 사람도 체어맨이고 이 사람은 CEO고 둘 다 회장이라고 소개를 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뭐지? 왜 회장이 둘이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음. 황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그 회원들이 투표해서 우리 이 같은 산업계 의사 선생님의 의사들 중에 체어맨을 뽑는 게 있고 예, 예, 전문 예, 맞습니다. 경영인으로서 예, 이제 협단체를 예. 비즈니스적으로 운영하는 비즈적으로 하는, 그런 예, 예. CEO가 있는 CEO가 그런 있는 거죠. 형태로 예,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어 PCO하고 일반 PCO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지식 포럼이라든지 유방암학술대회 같은 예, 경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국내 아직은 많지는 않잖아요. 예, 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예, 않은 이유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달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조달 예, 행사가 워낙에 많은데 조달은 연 단위로밖에 안 되다 보니 코어피쇼라는 거를 아예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약 조건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행사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회의라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유치가 제일 중요한 어떤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 관점에서 항상 국제회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도 사실 옛날에 1000명짜리 행사했던 게 앞으로도 1000명이 다 오는 행사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저희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고 1000명짜리 행사 했었으면 이제 이 행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1000명이 다 올 수도 있겠지만 한 700명 정도는 각자 나라에서 보고 한 300명만 올 예, 수도 있고 외국인은 아예 안 올 수도 있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코어 PCO가 더 필요한 거겠죠? 겠죠. 예, 예.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면,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효율화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효율을 생각해보면 코어 PC 역할이 대단히 좀 중요해집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행사도 만들어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컨벤션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전시는 그렇지 않은데 컨벤션은 분명히 온, 오프라인 같이 간다. 온라인에 상당히 지금 대부분 주최자나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에 맞는 투자를, 그에 맞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코어 PC 역할을 한다면 뭐 운영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데이터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번이 기회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아피시오든 또는 AMC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생기는 젊은 협회들은 저는 AMC 충분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뭐 협회 회장이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협회 운영을 잘해서 협회가 잘 돼서 우리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고 운영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다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 금액을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 금액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행사, 같은 주최자의 행사에 대해서 디지털라이징 돼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해줬을 때에 투자 수익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기간이 예.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친구 그다음에 또 데이터라는 게 지금 현재 상당히 예. 중요한 상황이어서 결국은 코어 PCO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AMC 서비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뭐 졸업생 중에 워낙에 PCO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뭐 어떤 친구들 그런 얘기해요. 아, 의학회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PCO지만 여러 의학회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그렇죠.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맞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그 여러 의학회, 신생 의학회들을 막 하는 그 PCO를 차린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여기 와서 뭐 약간 뭐 케이터링 일을 하거나 인쇄 예, 일을 하시던 분들이 자기가 이거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여러 명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 듣는 맞습니다. 사례로는. 예, 그래서 예, 이게 예. 조금 그분들이 조금만 더 깨어시면 이게 이거 뭐 코어 PCO로 발전시키시거나 AMC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게 좀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레거시 아까 교수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레거시를 남기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코어 PCO나 AMC로 진행이 돼야 레거시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맞습니다. 고민이 예, 예. 네,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조기태 사무총장님 CA 예. 자격증 이제 국내 최초로 유일한. 아시아 최초로 따시고 네, 지금은 이제는 아시아 그냥 최초 1등 퍼스트였지만 세컨드 이제 조청이 후배들이 많이 몇 년에 따셨죠? 총장님 몇 년에 따셨죠? 몇 엄청 년이죠? 오래되셨는데. 예? 저도 한 8년 됐죠? 8년. 아, 야, 참. 네. 예, 참. 그 아마 아. 제가 알기로는 그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딴 CA는 조 총장님 시험하고 좀 다른 시험일 거예요. 그 네, ASA 측면에 ASA가 이거 글로벌화, CA를 글로벌화 하는데 한동안 아시아에 조 총장님만 한 5, 6년 계셨어요. 네. 협력자가 아시아에서 조 총장님은 혼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명이 땄다고 전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아시아에서 아무도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의 법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글로벌라이즈 해상성을 호주에서 먼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 총장님 CA 자격증 따셔서 갖고 좋았던 거 있으신가요? 예. 그 아시아에서 제 1호로 CA를 따니까 ASA 미국에 있는 ASA 입장에서도 아시아 쪽에서 CA나 또 AMC에 대해서 인ኳ리가 오면 우선 저한테 레퍼를 합니다. 클린조가 있으니까 네가 뭐 자격증을 보거나 아니면 협회 운영에 관해서 동양적인 어떤 그런 타치가 필요하면 저분하고 상의를 해라 해서 많이 그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MC는 향후 미래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PCO, PEO 또 이벤트 오가나이저 또 뭐 코어 PCO 이런 식으로 행사나 이벤트 중심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AMC를 접촉하게 됐거든요. 그게 또 뭐 제일 그 많은 기회가 됐었고 했는데 사실 아까 황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AMC의 본 의미는 이런 행사 이벤트 뭐 전시회 이걸 주최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AMC의 역할은 아닙니다. AMC라고 하면 협회나 단체 자체를 운영하는 회원 관리도 있겠고 회계 관리도 있고 회의 관리도 있겠고 전시회 관리도 있고 뭐 교육 관리도 있겠고 통틀어서 협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AMC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 그런 전례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으니까 일단 PCO 또는 코어 PCO 그다음에 PEO 전시회 이벤트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접근하면서 AMC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까 윤 교수님 얘기대로 미국의 웬만한 AMC 뿐만 아니라 또 웬만한 협회도 전부 다 CEO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 그러니까 협회 CEO가 있다는 게 한국적인 정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한국의 협회 단체 장들은 본인이 저 회장이고 본인이 다 운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시스템은 경영하고 이 회원하고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CEO를
임명을 하면 그 CEO가 그렇죠. 협회 단체 운영을 책임지고 또 물론 매년 그 협회 자체 커미티의 심사를 받죠. 평가를 받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은 CEO도 바뀌고 또 교체되고 잘하면 또 연봉도 올라가고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을 한국적인 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아직 요원한 얘기고요. 요원한 얘기고 또 아까 황 교수님 얘기대로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나면 협회 단체의 경영 환경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에피소드로 코로나 때문에 협단체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협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에피소드인데요. 한국 방역 협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네, 방역 협회는 아주 전문가들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으로서 방역 회사들이 그저 근근하게 그 협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막 소독 방역 이렇게 엄청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뭐 민간업자나 개인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방역 협회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오케이. 이제 이 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역 체계를 짜고 운영을 하자. 자, 방역협회 입장에서는 우리 방역협회에 소속돼 있는 저 방역회사들도 많고 또 소속되지 않은 방역회사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체계화 시켜가지고 또 정부 일감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1, 2년 사이에 빌딩을 샀답니다. 멋지다. 행복한 소식이. 그러니까 어떤 협회나 단체도 자기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오너십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또 전문성을 키워가면 언젠가 기회가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다. 전부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 협회는 빌딩을 샀잖아요. 야, 멋지다. 예, 좋네요. 이상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한 교수님 더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이상일 단장 한 말씀 해셔야죠. 그래도. 이상일 단장님. 진행님도 나오셨는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잘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소환되셨죠? 네, 저 역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기태 총장님 계실 때부터 MCI에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MCI가 ASA 코리아 오피스를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ASA하고 인연을 맺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그 아시아 패시픽 포럼 그레이트 아이디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 제가 스티어링 커미티 멤버도 했고 작년까지는 제 ASA의 코리아 어드바이저 역할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 마켓을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에 있는 어소시에이션 마켓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마켓 자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남더라고요. 사실상 그 미국은 어소시에이션을 구분할 때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 또 체리티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구분해 주셨지만 그거는 미국에서는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때 말 그대로 이익단체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신고제 형태로 해서 국세청에 대해서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거를 그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정관이나 아니면 재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기들 뜻대로 맞춰서 해왔고 우리나라 어소시에이션들이 그간에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제공하는 몇몇 인건비나 이렇게 사업 위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관변단체 아닌 관변단체 역할을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 정부에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지금 순수 민간 쪽의 산안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 2만 개. 예. 이 시장이 한국에 있어서는 진짜 그 잠재적 그 AMC, 잠재적 PCO, 코어 PCO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MC 기능과 관련해서 하나 사례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인 아까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스미스 버클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미스 버클린이 한 100년이 넘어가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인컨 때문에 친하게 된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을 하고 있는 그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 부회장이 계신데 네. 저하고 만찬 장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로는 피처인데 피처 내가 우리 스미스 버클린의 1호 클라이언트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미국 전미 팝콘 기계 협회였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이제 100년이 넘었고요. 그 협회가 여전히 스미스 버클린의 클라이언트인데 근데 스미스 버클린이 그 협회한테 제시한 솔루션이 뭐였냐 하면 팝콘 기계를 팔기 위해서 극장에다가 팝콘 기계를 납품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극장에 가면 팝콘과 콜라를 먹게 된 그 계기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스미스 버클린이 전미에 미국에 보면은 한 60개 메디컬 협회의 AMC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코어 PCO가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코어 PCO하고 AMC 기능은 조금 분리돼서 교수님 말씀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코어 PCO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회사들 말고 그런 컨퍼런스들 말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믹이나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서 확장성이 있는 그런 컨퍼런스나 행사를 발굴해서 PCO들이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소시에이션 데이를 통해서지만 KSA가 조금 더 어떤 시드머니적인 예산을 조금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행사들을 발굴하고 그런 PCO가 그런 그 협회하고 연계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예. KSA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축하드리고 그 진호석 회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혹시 진 회장님도 글로벌 마이스 융합 리더스 포럼도 하고 계시고 행사 이런 단체에 대한 어떤 조직하시고 하시는데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한마디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네.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당황을. 아까 그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AMC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마이스 산업의 부가가치, GDP 컨트리뷰션 레이트가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더라고요. 맞아요. 회장님 그 음소거 되셨어요. 저는 어떤 그 밸류 체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AMC가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중요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AMC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마이너스 산업을 확장시키고 어떤 그 밸류 체인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번에 그 어소시에이션 데이 3차 대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정말 좀 제대로 그 마이스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협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 기회를 가지고 좀 같이 연구를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 한림대에서 이 AMC나 어소시에이션, 코어피시 이런 거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좀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뭐 황 교수님 다른 분 더 윤영희 예. 교수님께서 여쭤볼까요? 다른 분 혹시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예. 혹시 뭐 좋은 코멘트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예. 다른 분들 네, 윤영희 교수님 나오시네요. 예, 윤영희 교수, 예. 네. 아, 죄송해요. 애기 밥 먹이다가 갑자기.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저는 이제 그 수업에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어서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셔서 궁금해서 한번 이제 들어와 봤습니다. 많이 공부가 됐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것이 실제로 국내 협회들의 니즈가 있는지, 정말 그 코어 PCO를 활용하고 있고 AMC를 활용해서 키우고 싶은 의지와 비전 애널리시스가 되어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황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료에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그런 니즈가 존재할 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은 사실 PCO들이 이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윤영희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어 PCO로 지속적으로 주최자하고 지금 현재 대행사죠. 같이 행사를 했을 때 행사가 커지는 거를 여러 가지 지금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매경 지식 포럼도 마찬가지이고 또 유방암 학술제도 그러하고 많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안 하지만은 특히 의학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코어 PCO 위주의 그런 움직임을 상당히 좀 보이고 있다. 단지 우리가 정부의 조달 행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아마 법규상으로는 매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코어 PCO를 했을 때 같이 행사도 커지고 협회도 학회다 발전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 그 PC협회 코어 PCO AMC 좋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PCO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 지금은 그냥 단순 대행입니다. 저는 그걸로는 발전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 같이 투자하는 거죠. 또 리스크를 쉐어링할 정도로 같이 투자하고 뭔가 이익이 생겼을 때 같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많은 행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 많은 특히 학회 같은 경우 보면 참가비 같은 걸 안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몇몇 그 행사 보니까 억지로라도 참가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움직임도는 우리 그 주최자와 그 PCO 또는 코어 PCO 간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PCO 입장에서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거나 행사를 확장시킬 때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상당히 유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는 최근에 그런 움직임 좀 제가 좀 챙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앞으로 코어 PCO 역할은 계속 커질 거다. 그죠? 단지 다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정부 차원의 조달 행사 이런 부분은 뭔가 우리가 법률적인 좀 개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왜 1년에 한 번 하냐 이거죠. 2년 전에 할 수 있고 3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법 개정의 문제인데,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예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우리 PCO가 좀 더 주인의식을 갖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 뭐 요까지만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수님 잠깐 허락하시면 네.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ASA 21년 총회에 이제 그 아카이브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이스 협회에서 하는 걸 통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시도가 뭐냐면, 시카고 컨벤션 뷰로가 스미스 버클린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팟캐스트 형태로 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좀 육성하거나 이런 AMC 쪽, 그러니까 코어 PCO 양성에 관련된 그런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산업계가 그 AMC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K 컨벤션이나 지역에 있는 컨벤션 뷰로들이 하고 있는 지역 특화 컨벤션도 연장 이렇게 역할을 보면 사실은 이게 어소시에이션을 발굴해가지고 어소시에이션 행사를 육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CBB의 역량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AMC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많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서는 지금의 지역 특화 컨벤션 제도를 조금 더 전문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 DMO의 역할 중에서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한다면 한국형,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AMC 시스템이나 코어피시오 시스템이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 한국 상황에 맞는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 우리나라 어소시에이션 마켓에는 법적으로나 너무나 풀어야 될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현재 안에서 적용 가능하고 도입 가능한 것들은 좀 시범적으로 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예. PCO도 지역에 있는 DM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도 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예. 예. K 컨벤션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사실 원래의 목적은 그냥 이 같은 행사가 계속 한국에서 개최되는 거. 그거가 사실은 가장 주 목적이긴 한데 뭐 과거의 스타 컨벤션이나 지역 특화 컨벤션과는 달리 고정된 PCO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좀 더 추가된 게 이제 K 컨벤션의 차별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어 PCO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 개최가 훨씬 더 중요하긴 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이 그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한국형 어떤 코어 PCO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 서비스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 오늘 윤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우리도 이런 그 컨벤션의 성공 사례를 좀 우리도 한번 발굴을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호주가 레포트 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성공한 많은 그 컨벤션은 코어 PCO 역할이 맞아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문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이. 예. 아까 윤영희 교수님 뭐 말씀 더 하실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단장님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게 마트업보다는 탑다운으로 좀 움직여줘서 한국형으로 AMC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많은 코어 PCO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무국 협회라는 곳이 이제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 내에 존재하는 그 분들과의 컨플릭트도 네. 있으시다고 들었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협회로 저는 많이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PCO나 PEO 이외에도 좀 다양한 곳으로 많이 취업을 했으면 해서 AMC나 PCO를 찾게 됐는데, 학생들이 협회로 가도 인하우스로 이제 뽑지 따로 이제 이렇게 맡기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어서 지금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희망 PCO라는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있었을 때 PCO들이 이제 본인 행사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시도들이 이 PCO들한테 이런 수익 구조가 또 생길 수 있겠구나 자극을 줬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응원 드리고 저도 이제 많이 연구하면서 이쪽 부분에 더 많이 관심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황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주셨고 아까 윤영희 교수님이 또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주체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연구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했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의 날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KSA를 만들었던 거고, 저희가 PCO 중심으로 마이스타업이 커가는 것도 좋지만
협회라는 주최자 시장을 반드시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된다. 결국 행사는 주최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협회의 날 뭐 KSA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여기 나와주신 이상열 단장님 고양시 쪽에서 워낙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갖고 지금까지 올해 이제 3회차를 10월 28일 날 개최를 하니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황 교수님 발표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